사람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런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힘에 지배당한다. 사람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가동시킨 엄청나게 강력한 끌기 에너지 패턴과 정렬함으로써 현 상태에 묶여 있다. 우리는 의식의 양자 도약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된다. 의식 척도에서 임계적 반응점은 200 수준으로 측정되는데 그것은 약한 끌개장과 강한 끌개장, 부정적 영향력과 긍정적 영향력 사이의 평형점이다. 의식 수준 측정치가 산술급수가 아닌 로그급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300 수준은 150이라는 크기의 2배가 아니다. 그것은 10을 300번 거듭 제곱한 것이다. 따라서 단 몇 점의 증가도 힘의 큰 발전을 나타낸다. 우리가 의식 척도를 따라 상승 이동하는 동안 힘의 증가율은 엄청나다. 인간 의식의 다양한 수준들이 그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심원하고도 광범위하다. 200이라는 결정적 수준은 위력과 힘의 일반 영역을 가르는 지뢰받침이다. 비록 우리가 묘사한 수준들은 넓은 진폭을 갖지만 개인이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태어날 때 측정된 개인의 에너지장은 평균 약 5점까지 증가하는 데 그친다. 개인의 의식 수준이 날 때부터 이미 발효되어 있다는 것은 심오한 함의를 갖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개념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상당한 내적 발전을 이룰 수도 있지만 타고난 에너지장 너머로 용케 이동하는 개인은 드물다. 생애 평균 불과 5점의 상승은 물론 통계 수치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에 누적되는 수많은 선택이 자신의 의식 수준의 최종적 저하로 귀결된다는 불행한 사실로 하여 빚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점에 이르기조차 하는 갑작스러운 긍정적 도약은 가능하다. 사람이 하나의 에너지장에서 나와 다른 에너지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동기부여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진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힘의 측정 수준들의 진보가 로그값을 취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선택은 막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없다면 유책성이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궁극의 선택은 높은 에너지 끌개장에 정렬할 것인가 아니면 낮은 에너지 끌개장에 정렬할 것인가이다. 지각의 장은 그것과 결합된 끌개 패턴에 의해 한계 지어진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유의미한 요소를 인지하는 능력이 관찰자의 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맥락에 의해 한계 지어지는 것을 뜻한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언어로든 어느 시대에든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쳤을 뿐이었다. 모두가 말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다. 즉, 강한 끌개장을 위해 약한 끌개장을 포기하라. 전 역사를 통틀어 세계의 모든 위대한 영성 분야는 의식 수준들을 통과하여 상승할 수 있는 기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대부분의 영성 분야에서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힘겨운 과제임을 암시했거나 명시적으로 그렇게 진술하기조차 했다. 위력과 참된 힘의 구별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힘이 의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미는 동기와 관련되고 그리고 원칙과 관련된다.
힘은 항상 생명의 의 자체를 지지하는 것과 결합된다. 힘은 우리가 숭고하다고 일컫는 인간 본성의 일부에 호소한다. 위력은 언제나 정당화되어야 하는 반면 힘은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위력은 항상 무언가를 거슬러 움직이는 반면 힘은 절대로 무언가를 거슬러 움직이지 않는다. 위력은 불완전하며 따라서 항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힘은 나를 강하게 하는 반면 위력은 나를 약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뿐이다. 인간 역사 전체를 통틀어 큰 힘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을 강력한 끌개장과 온전히 정렬시킨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나타낸 힘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거듭 진술했다. 그들 모두가 힘의 근원을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돌렸다. 창조성과 천재의 과정은 인간의식에 고유하다. 만인이 자신의 내부에 의식이라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재 역시 모든 인간 속에 거하는 잠재력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껏 인간 의식이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정보로 구성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놀랄만한 고유한 능력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불러오기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정보 창고 이상이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큰 가능성은 물음을 던진 순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직관이나 예감, 점이나 꿈, 혹은 단순히 운 좋은 추측을 통해 초합리적으로 얻어지는 모든 정보의 기원이다. 의식의 주된 한계는 그 무고함이다. 의식은 속기 쉽다. 그것은 모든 것을 들은 대로 믿는다. 우리는 결코 자신 의식의 무고함을 잃는 법이 없다. 그것의 유일한 보호자는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는 식별력 있는 알미다. 마음을 관찰하기만 해도 의식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관찰되는 마음은 겸손함과 알미의 성장,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게 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이 의식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빌려온 것일 뿐 정말로 내 것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통찰에 이를 수도 있다. 우세한 사고방식은 받아들여지고 흡수되고 동일시되며 때가 되면 우리 속에서 유행하게 된 새로운 관념으로 교체된다. 그런 지나가는 개념의 가치를 덜 둠에 따라 그러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는 점진적인 마음의 자유를 경험한다. 깨달은 존재들은 항상 일반 대중을 꿈속에 빠져있는 존재로 묘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력에 휘둘리며 삶의 긴 시간을 그런 사실에 대한 절망 속에서 보낸다. 인간 존재는 우리가 온통 짊어지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다. 우리에게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정한 기억이 없다. 그런데 뒤이어 우리는 삶을 고양시키는 것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을 상속받았다. 삶의 투쟁 전체는 이 근시안을 초월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의식이 이원성을 극복하고 더 이상 지상에 매이지 않는 지점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존재의 높은 수준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 에고는 실제로 내가 아니다. 인간 경험의 아이러니는 분리된 개별적 나의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 에고와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가에 있다. 하지만 분리된 개별적 나는 형이상학적 불가능일 뿐 아니라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다. 만일 마음이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음은 자신의 환상적 본성을 인지한 순간 저절로 녹아버릴 것이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목적은 여전히 모호할 수 있지만 앞에 놓인 길은 분명하다.